자,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이제 8월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가 아니고 이제 9월은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 싶어요. 투자의 변동성이 조금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는 9월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8월 달에 이제 뭐 잭슨 홀 미팅 부분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 이제 9월에 이제 20일 통화정책이라든지 FMC, 그리고 가장 큰 트러블 메이커인 트럼프의 다음 그 예산안, 부채한도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들의 큼직큼직한 내용들이 잭슨 홀 미팅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좀 잡을 것으로 예상을 기대는 안 했지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막상 보니까 이게 전혀 결정이 안 됐죠. 그래서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쪽이라든지 전체 시장 부분에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건 소음이에요. 단기 소음 부분들인데 그 소음에서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좋은 장이 될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정말 피곤한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장이니 나쁜 장이니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음은 일어나겠지만 그 소음 속에서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 있는지, 아마 9월 달에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뭡니까, 이런 변동성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지만 미리 좀 얘기를 드린다 하면 8월달, 그래서 7월달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 중 하나지만, 레버리지는 쓰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하는 장이라면 그런 코멘트를 장세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 부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드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매매 부분들을 좀 진행하셔도 된다. 물론 오늘 아침에 6시에 미사일 한 방이 슉 날아가면서 장중에 이제 변동성 부분, 선물 매도가 거의 9,000개까지 8,000대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막판으로 2,000계약. 요즘에 외국인들한테는 물반 고기반이에요. 지수, 종합지수 1900선부터 2400선까지 올 때는 전기전자 섹터로 현물장으로 꼭 끌고 가면서 수익을 냈다 하면, 이제 전기전자 쪽은 뭐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렸으니까 지금도 전기전자 쪽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이 9월 달 불확실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셔도 된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 차익 실현 부분들로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에 있을 변동성, 특히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좀 더 싸게 경기 민감주 쪽 부분들을 저가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전기전자 쪽은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선물 매도로 인해서 신나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신나게 매수를 하거나 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파생을 통해서 단기 매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하락에 대한 그 변동성 부분들이 생길 때 저가로 조금씩 경기 민감주 쪽을 매수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난주부터 코스닥 색깔 바뀌고 있다. 경기 민감주 쪽.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닥과 경기 민감주 쪽,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에 한 200억대 매수가 좀 들어왔죠. 이렇게 뭐 미사일 한 방으로 물론 오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라든지 지금 달러와도 보면 여기에 좀 반응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잔파동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기상으로 보면 을지훈련 이후에 이제 9월 9일 서로 을지훈련 부분에서는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본격적인 협상, 서로의 원하는 카드 부분들, 협상 테이블 부분들 앉기 전에 기싸움 부분들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저는 이제 그 선상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이제 심리 자체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위아래를 출렁거릴 수 있는 내용 부분들을 만들어주죠.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런 소음 부분들이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오늘 장중에 선물 8,000기업 정도 매도를 하다가 2,000기업 정도로 다시 축소를 좀 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그 외국인들이 계속 만만한 게 전기전자 쪽인데 전기전자 쪽은 오늘도 매도가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실 부분이 뭐냐면 오늘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뭐 당연히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반등이 좀 나왔죠. 코스닥은 매수가 좀 나왔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대형주 쪽 잠시만요. 종합지수도 보면 밑에서부터 쭉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이중바닥의 형성 부분이에요. 일단 이렇게 보세요.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2300선 이번이 저점이죠. 2300선 초반대 하락 부분들이 나오면 항상 이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레버리지, 박스권 하단에서는 레버리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 지금 보시면 고려와인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 웬만해서는 하락이 나오지 않고 탁 버티고 있어요.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 쪽에 강한 중심축, 금속광물 관련된 부분들이 중심축을 잡아놓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물론 철광석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중국에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그 다음에 향후에 경기, 글로벌 경기 상승 부분들이 더 수년 확대됐을 때 선순환 효과, 투자가 확대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미리 선반영 부분들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물론 소음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소음 부분들 자체가 전체 판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박스권 부분들에 대한 파동 부분들 계속 유지하시고 개별 종목군, 아무래도 이제 동시 만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섹터별로, 그 다음에 업종군별로, 개별 종목군별로, 오늘도 보시면 뭐 고려와인이라든지 포스코, 그 다음에 그 코스닥 종목들도 보면 그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아침에 뭐 LG라든지 삼성의 투자 확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가 좀 물 건너갔죠. 이런 내용의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좀 틀리게 나옵니다. 이런 틈새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될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두드러졌던 종목은 철강업종, 그 다음에 고려와인이라든지 풍산 신고가 부분들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저점 매수, 저점의 반등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보면 종목군별로 약간 편차 부분들이 있지만 삼성엔지니어링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해외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보신다 하면 아침에 그 3D랜드의 중국 시안공장 평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설 부분들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특히 삼성엔지니어링이 그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출 부분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침 이슈 부분들의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로 계속적으로 매매 부분들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종목이라든지 업종 대표 종목군들의 상승률, 그리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런 소음 부분들에서 딱 이성을 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시장의 경기 민감주 쪽에, 아니죠, 경기 주도주 쪽, 시장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종목군들은 잠깐 마이너스권 나가더라도 바로 회복해요. 이런 특징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 하는 거고, 지금은 것이고 코스닥도 보면 종고점 돌파 부분들을 만드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보다는 3D랜드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때 저는 헬스케어 쪽, 물론 원격의료가 지난번 정권에서 조금 더딘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고령화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그리고 이번에 실손보험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좀 들어가죠. 가장 기본이 뭡니까? 치매 관련된 부분들을 국가가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금액 부분들이 없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비실업,
비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한 부분 보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약이라든지 특히 헬스케어 쪽 그리고 고령화 시대 부분에 연관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움직임이 계속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번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이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벤처 활성화 이게 이번 정권의 가장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공약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약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세부적인 정책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듬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자금 자체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권 내내 수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매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지 작업으로 종목군들이 지금 툭툭툭툭 낚시할 때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처럼 툭툭툭툭 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장세 자체가 실적 장세 이후에 다음 실적 장세까지 그리고 9월 달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지수 자체는 변동성 부분들 나오겠지만 이건 소음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와중에 개별 종목군이라든지 이런 그 주도주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변동폭이 나올 때 먼저 치고 가는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피곤하겠죠. 피곤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 분한테는 좋은 장이 될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나쁜 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어떤 분한테는 나쁜 장일까요? 신용 많이 쓰신 분들 있죠. 이번에 코스닥의 하락폭들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막 지금 어떻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군이라든지 차라리 신고가 종목군들을 매매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가주라든지 실적도 안 되고 이런 종목군들 급등주들 쫓아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당하기 정말 쉬운 장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장세 자체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3,000 계약 전후 3,000에서 한 5,000 계약 정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시장 자체가 계속 나쁜 장이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처럼 이건 소음이고 이렇게 변동폭이 나올 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겠죠.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 하신 분들은 그걸 정말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실적이라든지 전고점 돌파라든지 거래량 우상향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매매 부분들을 담아가셔도 되는 그런 장세예요. 장세이고 특히 그것보다는 이제 종목별 그 다음에 정책별 이슈 모멘텀 분석 부분들에 조금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좋은 장이에요. 왜? 수급 자체가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군으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오면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 미사일 발사 부분들을 이루면서 크게 움직였던 게 엔화가 급등이 나왔어요. 엔화 강세 부분들이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서 유로화가 지금 1.20 달러 대비 1.20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 어떻게 보면 한 2, 3년 동안의 박스권의 최저점이 91.68 정도인데 여기를 깼어요. 항상 보면 이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들이 나올 때 손바뀜이 나오기 상당히 빠르게 나와요. 손바뀜 자체. 지난번에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중장기 하신 분들은 좀 관심권을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달러가 저렇게 약세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트러블 메이커인 트럼프 때문에 가장 큰 게 좀 그거예요.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좀 더 커요. 그래서 91.68의 어떤 전저점 부분들과 하회가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일단 우리가 보면 전저점을 깼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이죠. 우리나라 종합지수하고 똑같아요. 박스권 하단 부분들에 기술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최소한 늦어도 한 3일 정도까지 하락 부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야지 손바뀜 부분들이 나오니까. 장중에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합지수라든지 개별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면 늦어도 3일에서 5일 거래일수 이 정도 기간 내에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에서 손바뀐 부분들이 서서히 나옵니다. 왜? 전저점이 깨졌으니까 대부분의 그 기술적 부분들을 보고 손절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치죠. 거기서 손바뀜이 나와요. 그래서 달러가 91.68 부분들 박스권 하단 저점 이탈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 내에서 달러 투자하신 분은 한번 관심권을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자, 이 얘기는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9월 달에 달러도 바로 이렇게 하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문제 많죠. 9월 달에 참 그 시끄러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국내 이슈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 특히 통상임금 관련된 부분들이 자, 이거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전에 계속 시장에서 계속 극한치 계속 호평 부분들 받으면서 상승 부분들 진행되고 실적 발표 나올 전에 너무 과하다. 극한치까지 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리고 꺾였죠. 그 뒤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급락은 안 나오지만 추세 자체도 반등 나오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 부분,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고, 기아차, 현대 기아차도 보면 주변에서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밸류는 좋아. 너무 저평가 영역 부분들 들어가는데 그렇게 싸게 밸류가 좋아질 만큼 시장에서는 모멘텀이나 이런 내용 부분들을 분석해 보면 좋은 내용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싸죠. 달러도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트럼프가 워낙 트리플 메카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달러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저렇게까지 91.68이라는 박스권 하단 부분들까지 깰 정도로 문제 부분들을 만들었고, 더불어서 유로화가 반대적으로 통화정책 부분에서 테이퍼링 부분들을 준비할 가능성이 이제 9월 초에 22 통화정책이 있다니까, 여기는 자산을 양적 완화 부분들을 줄이다 보니까 더 강해지는 거고, 이쪽은 달러는 약세가 되는죠. 손바뀜이 나올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반등, 이제까지 기존 추세 부분에서 하반기는 유동성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성격 부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은 일단 차익 실현 부분들을 하고, 지금 그 내용 부분들을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동성의 성격 부분들을 가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장세가 8월, 9월, 10월 정도까지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변동성을 가지고 현금을 챙겨놨죠. 현금을 미리 챙겨놨어요. 7월과 8월 달에 미리 챙겨놓고 8월 달 계속적으로 전기전자 쪽에 차익 실현 부분 오늘도 차익 실현하면서 챙겨놓고, 뭉친 돈을 뒤에다 꼽혀놓고 다음에 어디 쪽으로 이 자금을 쓸까 말까를 계속 고민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와중에 여러분들은 그 박스권 파동 부분들, 이렇게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시장 지수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에 선발대를 보내는 역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여기 이제 그래서 달러도 보면 이제 거의 극한치까지 92, 3 이 정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 91점 전저점 최저점 부분들까지 하회를 하고 유로화도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뭡니까, 22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전까지 이제 방향성 부분들을 좀 잡겠죠. 그래서 기존 추세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종합지수 부분들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군의 관심권 부분들을 두시면서 코스닥, 외국인들의 색깔 부분들이 계속 진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경기 민감주 쪽 포스코라든지 고려와인이라든지 풍산, 그 다음에 기계 관련된 섹터 부분들은 시장에서 지금 성격 자체가 주도적 성격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권 두시면서 말씀을 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9월 장세가 되면 9월달 장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매트릭스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따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나오지만 뭐 미사일 부분들은 북한 이벤트 전 협상 그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들 하루 사이에 만약에 시장 부분에도 크게 있다가만 저렇게 장중에 8,000계약에서 2,000계약까지 다시 축소되지 않아요. 그냥 단타만 치고 있구나. 그 와중에 연기금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왔죠. 연기금이 저가 매수 부분들 시작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색채 부분들이 점점 진해지고 있는 코스닥과 경기 민감주 쪽에 계속적으로
색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IT 전기전자 쪽이고, 그 다음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색채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8월 29일 화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두 번째 시장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에서 이성을 다시 한번 찾기를 잘 고민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